암보험 30년 넣고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 2023년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30년 동안 암보험료 낸 50대 남성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은 사례였죠. 이유가 뭘까요? 자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인데 자살 위험? 말이 됩니까? 오늘은 실제로 법정까지 간 충격적인 보험 사건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보험사 이기고 5천만 원 받아낸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씨 58세예요. 1995년 암보험 가입했죠. 30년 동안 매달 18만 원씩 넣었어요. 총 6,400만 원이에요. 작년에 췌장암 말기 진단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죠. 6개월 남았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 청구했어요. 3천만 원 나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암말기인데 왜요? 고객님이 최근 정신과 상담 받으셨더라고요. 자살 위험 있어서 보험금 못 드려요. 김 씨는 어이가 없었죠. 암말기라 우울해서 상담 한 번 받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보험사는 약관을 들이밀었어요. 정신과 치료 이력 있으면 자살로 인한 사망 가능성 있어 보험금 지급 불가해요. 김 씨는 법정까지 갔어요. 해당 사안에서는 보험사 손을 들어줬어요. 김 씨는 결국 6,400만 원 넣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3개월 뒤 세상 떠났죠. 가족들은 장례비도 없어서 빚졌어요.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 씨 53세예요. 2010년 실손보험 가입했죠. 1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넣었어요. 총 2,700만 원이에요. 작년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상대방 과실 100%였죠. 병원비 1,200만 원 나왔어요. 박 씨는 실손보험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이미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셨죠? 네, 상대방 과실이니까 그쪽에서 받았어요. 그럼 저희는 못 드려요. 박 씨는 황당했어요. 제가 실손보험료 15년 동안 냈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으시면 중복 지급 안 돼요. 박 씨는 법정까지 갔어요.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보험사 편을 들어줬죠. 이유는 이거였어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면 실손보험 중복 청구 불가. 박 씨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제가 15년 동안 낸 돈은 뭐예요? 상대방 보험사 있으면 제 보험은 왜 필요한 거죠? 대구 수성구에 사는 최 씨 49세예요. 2015년 암보험 가입했죠. 10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넣었어요. 총 3천만 원이에요. 올해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였죠.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시작했어요. 보험금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해외 원정 진료 받으셨죠? 네, 미국에서 로봇 수술 받았어요. 한국보다 좋다고 해서요. 해외 진료는 보장 안 돼요. 최 씨는 깜짝 놀랐죠. 암 수술인데요. 약관에 국내 의료기관만 보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최 씨는 미국 병원비 5천만 원 썼어요. 한국에서 받으면 보험 처리됐을 텐데 해외라서 한 푼도 못 받았죠. 최 씨는 법정까지 갔어요. 이 경우도 법원은 약관대로 판단했어요.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약관에 해외는 안 된다는 말 한 줄도 없었어요. 그냥 의료기관이라고만 써 있었거든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정 씨 56세예요. 2005년 종신보험 가입했죠.
20년 동안 매달 35만 원씩 넣었어요. 총 8,400만 원이에요. 올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아들 명의로 보험 들어놨었죠. 사망보험금 1억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아드님이 음주운전 중 사고 나셨죠? 네, 음주 상태였어요. 음주운전 중 사망은 보험금 못 드려요. 정 씨는 황당했죠. 사고로 죽었는데요. 약관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 안 돼요. 정 씨는 법정까지 갔어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약관대로 판결했죠. 정 씨는 20년 동안 8,400만 원 넣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장례비도 빚내서 치렀죠. 광주 서구에 사는 이 씨 51세예요. 2018년 실손보험 가입했죠. 7년 동안 매달 14만 원씩 넣었어요. 총 1,100만 원이에요. 올해 코로나 걸렸어요. 폐렴으로 번졌죠. 중환자실 2주 입원했어요. 병원비 2천만 원 나왔죠. 실손보험 청구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코로나 백신 맞으셨죠? 네, 3차까지 맞았어요. 백신 맞으셨으면 코로나 걸려도 보험금 안 나와요. 이 씨는 어이가 없었죠. 백신 맞았는데 왜 안 돼요? 정부 권고로 백신 맞으셨으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이 씨는 법정까지 갔어요. 1심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 아니에요. 개별 약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백신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그게 불이행이라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씨 54세예요. 2008년 암보험 가입했죠. 17년 동안 매달 22만 원씩 넣었어요. 총 4,400만 원이에요. 올해 위암 진단 받았어요. 위 전체 절제 수술 받았죠. 보험금 청구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 왔어요. 고객님, 17년 전 가입 당시 위험 있으셨죠?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드려요. 한 씨도 처음엔 포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17년 전 위험 가지고 지금 위암을 안 준다고? 어차피 법원 가도 보험사가 이기는데 뭐. 그런데 한 씨는 달랐어요. 무언가를 꺼냈죠. 17년 전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 내용은 이랬어요. 위험은 고지 안 해도 돼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보험 설계사가 직접 한 말이었죠. 한 씨는 이 녹음을 가지고 법정에 갔어요. 보험사는 당황했죠. 그건 설계사 개인 의견이고 회사 입장이 아니에요. 한 씨는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어요. 17년 동안 매년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였죠. 위험이 위암으로 발전한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의사소견서도 있었어요. 17년 전 위험하고 지금 위암은 별개예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 없어요. 1심 판결. 한 씨 승소. 보험사는 항소했어요. 2심 판결. 한 씨 승소. 보험사는 또 상고했죠. 2024년 11월 대법원 최종 판결. 한 씨 승소. 보험사는 5천만 원 지급하라. 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17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보험 설계사 말 전부 녹음했고 건강검진 결과 전부 보관했죠. 약관도 매년 읽었고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 사건은 2024년 11월 KBS, MBC, SBS 여러 방송에 보도됐어요. 보험 가입자가 이긴 드문 케이스. 한 씨의 승소 이후 비슷한 소송이 전국에서 100건 넘게 제기됐죠.
그중 일부가 승소했어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보험의 현실이에요. 대부분은 보험사가 이겨요. 하지만 준비한 가입자는 이기기도 하죠. 그 차이는 준비예요. 한 씨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험 설계사 말 무조건 녹음하세요. 다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고지 안 해도 돼요. 이런 말 전부 증거로 남기세요. 녹음 안 하면 나중에 증명 못 해요. 둘째, 가입할 때 받은 서류 전부 보관하세요. 약관, 청약서, 설계서 다 보관하세요. 17년 지나도 버리지 마세요. 셋째, 건강검진 결과 평생 보관하세요. 매년 받은 검진 결과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 이게 증거가 돼요. 넷째, 약관 매년 읽으세요. 약관 바뀌면 보험사가 통보해요. 바뀐 내용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보험금 거절당하면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세요. 금감원이 보험사 압박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소송 검토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되지만 이기면 비용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섯째, 의사소견서 꼭 받으세요. 옛날 병과 지금 병이 상관없다는 의사소견서 받으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보험 설계사 통화할 때 녹음 버튼 누르세요. 약관 꺼내서 읽으세요. 건강검진 결과 모아두세요. 한 씨처럼 준비하면 이길 가능성 높아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포기해서 보험사가 이기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사 이긴 사람들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 알려드릴게요. 금감원 민원 넣는 법, 소송 절차, 준비 서류 다 알려드리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인생 다음 장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